해봅시다. 차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직업을 보는 법, 직업을 보는 법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을 보는 법입니다. 오늘 날씨가 이 대한인데 좀 따시다 그죠? 입춘 지나고 우수 지난 날씨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인간 사회에서 의식주를 마련하면서 가지고 직업과 직결되어 있으면 인생의 가치와 품위 그리고 인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출세하면 가난하고 천한 것은 직업과 사회관계에서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직업은 인생의 생산수단이자 명맥인 동시에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부를 창출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배설을 하는 사람은 천하의 최고가 되는 것이 꿈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 세 번째로 명리학에서 직업을 판단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특히 요즘같이 복잡 다단한 직업 중에 이것이다라고 알아맞추기에는 그야말로 더욱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는 사람들이 명을 보는 사람이면 직업 정도야 쉽게 맞출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수천 수만 가지의 직업이 공존하고 있는 현대사에서 명을 보고 그 사람의 직업을 찾는 일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이 사주상 어느 분야에 어느 계통에 진출하게 되면은 가장 길한지 이 적합한 일을 아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요. 또한 사회에서 현대사회에서 일생을 통해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마치는 경우가 드물고 세월의 흐름 속에 직업의 변화가 동반되므로 여러 가지의 흐름과 시대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명리학에서 직업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으나 이를 다음과 같이 한 서너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첫 번째로 객국으로 보는 법입니다. 객국으로 보는 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신의 육신으로 보는 법입니다. 용신의 육신. 그 다음 세 번째 오행으로 보는 법입니다. 오행으로 보는 법.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산로. 자, 신살로 보는 법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그 첫 번째로 객국과 용신에 간 직업을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객국은 사주 중 멀지에서 투관된 제일 강한 노행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사주에서 그 기세가 제일 강한 노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지도 포함되겠지만은 일간에게 어떤 육신인지를 보고 직업을 판단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격국과 더불어서 사주에서 세력이 제일 강한 오행의 육신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정인경, 이 격국으로 보는 법 중에서 정인경이다, 정인경. 정인격과 정인용신, 정인격과 정인격이면서 혹은 정인용신인 경우에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성은 재능과 학문의 성이므로 모두 명예, 평판, 미적 가치,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고로 지적인 직업인 교육자, 교육자, 교수, 작가, 문학 연구가, 그리고 종료인, 인격적이며 학문적인 업종, 교육계통, 교직, 학원업, 강사, 언론, 출판, 도서잡지사, 지식을 이용한 다양한 직업 말이죠. 이런 것이 전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명예 그 자체가 말이죠. 자체를 상당히 중시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정신적 가치 이런 것을 추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자, 교수 말이죠. 학문적인 업종, 교육 계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보면은 정인격에 정관이 있어가지고 관인격이 되거나 칠살이 있어가지고 살인격이 되면은 고위 공무원이 될 수가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러나 정인격일 뿐 정관이 없으면은 학문, 기회 방면으로 진출함이 좋다. 자, 경만 정인격이고 정관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주에 정인과 편인이 섞여 있으면은 사물을 처리함이 소심하고 본업 외에 부업을 갖는다 했습니다. 본업 외에. 그래서 사주에 정인격이면서 편인도 있고 말이죠. 이 섞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물을 처리함이 소심하다 보니까 본업 외에 부업도 가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세 번째로 정인이 칠살 또는 양인과 동조하고 신앙하면 전인격이면서 칠살이나 양인을 동조하고 있으면은 경찰관, 군인도 양호하다 했습니다. 정인격이 칠살 또는 양인과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인격은 여러분 그냥 정인 그 자체가 정신적인 그러한 양식이고, 또한 명예를 중시하다 보니까 이 교육계통이라든지 이 학자, 교수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은 금방 그거 하나만 이해를 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사실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된 계통, 학문적인 업종 이런 쪽으로 전체 묶어서 말이죠. 이걸 하시면은 이해가 빠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편인격이든지 또 편인용신인 경우입니다. 편인용신인 경우에 이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재능가 역시 학문의 성이다 보니까 편인격은 특이하고 전문적인 재능을 발휘하는 이 직업인 이 종교가, 학자 역시 포함됩니다만은 의사, 예술가, 작가, 기술자, 평론가, 역술가, 그 다음에 자유,
뭐 호스티스, 이 다방 마담 등 적계급에 적합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보면은 편의는 변화가 많고 다양성을 지닌 대중적인 직업에 적합하고 부업을 갖거나 직업 변동이 잦다고 했습니다. 이 편인격이 성되게 되면은 사실은 이 식상을 말이죠. 식상을 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상 그 자체가 진로 그랬는데 그것을 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 변동이 잦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요. 편의는 지식의 변이므로 편인격이 성립되면은 두 가지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편인이 태과하면은 고독함으로 사교적인 직업은 피하는 게 좋고 정관과 편인이 상생하는 경우는 이것은 셀러리맨이 좋다. 이렇게 기술합니다. 편인과 정관이 같이 관인 상생할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전형적인 그 셀러리맨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성, 적인과 그 적인 용신, 그리고 편인격과 편인 용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격. 자, 정관격 및 정관용신입니다. 이것이 정관격과 정관용신인 경우에 사회적 지위나 권력에 집착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공무원, 정치가, 법률가, 행정방면, 회사원, 실무적 업무 등이 길하다고 했습니다. 이 정관격이.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정관격에 정인이 있거나 재성이 있으면은 이것은 문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정관격에 인성이 있거나 재성이 있으면은 결국 정관격이면서 인성이 있으면은 관상생하죠. 그리고 또한 재성이 있는 경우에도 재생관하의 금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관 자체가 상당히 생을 받으면서도 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는 틀림없이 문관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관인 상생이 되면은 정치가 또는 문학가가 된다 했습니다. 관인 상생이 되게 되면은 그래서 정관격이면서 인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죠. 그러니까 관인 상생, 정관격이면서 인성이 있고 항상 그 격이 성립이 되면은 설기하는 혹은 생해주는 그러한 신이 있음으로 해서 그 격 자체가 확실히 굳어져 금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오행에 따른 그 정관입니다. 오행에 따라서 이 정관이라도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행은 결국 목화토금수인데요. 그 첫 번째로 목이 정관이다. 자, 목이 정관이면은 일주년 토일주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솔직하고 인자하며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협조 정신이 강하다. 따라서 행정, 사법, 총무, 관리 등에 적합하다. 목이 정관이 된다는 것은 토일관이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관성 그 자체가 정관이 목일 경우니까 결국 토일관이 일 경우에 목이 정관이 되죠. 그 다음에 화가 정관인 금일관은 개성이 강하고 불평등한 일을 보면은 참지 못하고 도우며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경쟁적인 문화, 예술, 교육 방면에 진출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관성은 관성이 돼 화관성일 경우에 같은 관성이라도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가 정관인 수일관은 온화하고 정직하며 관용을 베푼다. 자, 토 정관인 경우에 따라서 농림, 토목, 제조업에 종사하면 좋다. 자, 그러면은
같은 정관이라도 같은 공무이라도 그런 쪽에 농림이라든지 뭐 산림과라든지 말이죠. 이런 쪽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토 관성이다 보니까 관성은 결국 공무원의 사주가 될 수가 있는데 토 관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근무를 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금이 정관이면은 사무처리에 신속하며 경제관념이 발달해 있고 일처리가 정확하다. 자, 그러므로 재정, 경제, 금융, 군인, 경찰 등의 업무가 양호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금이 정관이다 보니까 그 자체가 상당히 금 자체는 사실은 돈과 막파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합니다만은 금융과 상당히 연관성이 높으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관념이 발달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교통, 금융 또한 그 군인과 경찰 등의 업무가 상당히 좋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가 정관이면은, 자, 수가 정관이면은, 온화하고, 이성적이며, 이지적이고, 치보가 탁월하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능 방면의 업무에 해당하는데, 자유업이나 상공업, 자, 수산업 등이 양호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체가 수정관이라면은, 결국, 수정관이면은 화일주가 되겠죠. 화일주의 수정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와 연관된 그쪽에 수산업도 역시 포함이 될 수가 있다. 예,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평관. 자, 평관격과 평관용신인데요. 평관격 및 평관용신이 되겠는데, 자, 이 평관은 경쟁과 파괴를 뜻하는 배려다였습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업무, 즉 군인 등의 종사함이 좋다.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평관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평관격은 그야말로 대표적인 격이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전부 다 평관격입니다. 사실은. 넘어갑니다. 그 첫 번째로 제자 약살격은 무관이 양호하다. 제자 약살격. 예,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제자 약살격. 재성이 살을 생하는 격.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살 태화격이면은 가난한 선비에 불과하겠습니다. 역시 관격은 평관격은 격인데도 제살, 태화, 자, 식상이 너무 왕하다.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가난한 선비에 불과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앙하고 칠살과 양인이 모두 있으면은 관직이 상당히 적합한데, 그 다음에 군인, 경찰이 양호하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공직에 좋으나 군인과 경찰도 양호하다. 신앙하고 칠살과 약인이 같이 있으면은 신앙하니까 결국 칠살 그 자체가 용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틀림없이 공관직 아니면은 군인, 경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주 구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요, 관살 혼잡이 되면은 역술인 등 잡단 직업에 종사를 한다. 신강신약으로 등급을 가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관살이 혼잡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잡다한 직업. 그래서 이 역술인도 잡다한 그런 직업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가해 보니까. 그래서 역술인 등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살 혼잡을 하면은 결국
신강하면은 간살 혼잡이 아니죠. 사실은 아니고 신약할 때의 정관평관이 같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간살 혼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살 혼잡이면서 여기서 신강 신약을 보라고 하는 것이 관과 살이 섞여 있으면서 신강인가 신약인가 이것을 구분을 하시라.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살인상생객은 문장, 종교, 서기, 회계, 기업의 고급직은 고위직 공무원에 종사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살인상생객이나 관인상생객이나 역시 그 관성이 아주 양호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요. 신약하고 칠살이 많은 것, 사주가 약한데 칠살이 많다. 간살 혼잡한 것. 그 다음에 인성이 없어가지고 칠살을 교화하지 못한 것, 칠살을 제복하지 못한 것 등은 위인이 편파적이고 싸움을 좋아하는 시정잡배, 폭력배 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관살이 만약에 혼잡이 되면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사주가 신약한데 칠살이 강하고 중간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런 경우에 인성이 있으면은 그 강한 칠살을 인성이 설계시키면서 일주를 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상이 있으면은 그 관살을 식상이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조화가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 관살만 왕해든지 칠살만 왕해있으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싸움만 하는 그 시정잡배라든지 폭력배 등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많은 그 폭력배들이 결코 신강사주가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그 신약사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약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자기를 이렇게 포장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체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편재. 자, 편재객이면서 편재용신. 편재격 및 편재용신인데요. 자, 편재격이면서 편재용신 혹은 편재격도 마찬가지고 편재용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재성은 재물을 뜻하며 편재와 영만은 활동의 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재정을 담당하는데 천부적인 소질을 지니고 있고, 영만은 외교, 그 다음에 매매, 교통, 운수 등의 사업에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제와 아울러 편재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업무, 상업, 그리고 사업이나 금융, 경리, 세무 등의 관계한 일을 의미하고요. 특히 편재는 활동적이고 변화가 많은 업종 및 서비스업, 기능 방면의 일에 종사함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재 그 자체를 여러분요, 역마를 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주에서 편재가 왕성할 때 이것을 여러분 역마 그 자체를 역마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외교관계라든지 모든 이제 교통, 운수관계 역마와 같이 상통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정관과 편재 영향이 식신이나 정제보다 강한 사람은 투기성과 모험성이 강하므로 자극적이고 활동성이 있고 도전적인 사업에 종사하면 좋다. 그래서 공장이라든지 무역, 제조, 가공업, 판매업, 업무 개발, 외근, 총무 등의 일에 종사함이 좋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식신과 정제가 많으면은, 자, 식신과 정제가 많으면은 공무원, 행정, 서기 등의 일에 종사함이 좋고,
각종의 상업이나 사업에 종사하여 큰 돈을 벌거나 금융업에 진출할 수가 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라고 하니까 식신과 정제가 많으면은 식신생제하는 이러한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재성이 많으면은 이것 또한 정제가 많으면은 이것 또한 편제로 볼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식신과 재성이 같이 왕하게 되면은 이것은 틀림없이 사업가 내지 금융업에 종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틀림없이 큰 돈을 또한 벌 수도 있는 그러한 사주 구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제왕하고 신앙하면서 제가 손상되지 않는 사주는 큰 상인이다. 신도 왕하고 재도 왕성하니까 이러한 경우는 상당히 근본적으로 부자 사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재성이 손상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재성이 손상이 되면은 그것은 아니고 신도 왕하고 재성도 왕할 때 그 재성이 극충받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 있을 때 이것이 다침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사주에서 충극 공망이 있으면 소상이 되거나 중개상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신앙하고 재성도 왕한데 이것이 사실은 큰 그릇에 사업가로서 자질은 있는데 이거 자체가 충되거나 이 공망이 되게 되면은 결국 이것은 큰 사업가로서는 그 자질이 좀 약하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